네, 교재 242페이지 펴시면 됩니다. 자, 농업 수익 감소예요. 농업 수익 감소. 근데 얘가 이제 25년도부터는 얘 이름이 바뀌어요. 이름이 농업 수입 안정보장으로 바뀝니다. 이 농업 수입 안정보장은 이제 보장하는 보험의 목적물, 보험 대상 목적물이 과수 품목 중에 뭐가 있느냐니까 포도가 있어요. 포도. 그 다음에 밭작물 중에 콩하고 양파, 그 다음에 마늘, 양배추, 고구마, 그 다음에 감자. 감자는 가을 재배예요. 가을 재배 감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 암기할 때 농업 수입 안정 보장인데 예전 이름이 농업 수입 감소 보장이었거든요. 수입이 줄어드니까 수입이 줄어드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이 착한 콩냥이 못 먹어서 우리가 키가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콩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콩 하게 되면 좀 작은 거 이렇게 뜻하잖아요. 그죠? 그 착한 콩냥이 장학금 받아서 이제 가려고 인문계 갈 수 있는데 이제 실업계로 간 거야. 마양고. 이 마양고는 어디 있는지 몰라요. 전설의 고등학교입니다. 마양고에 갔는데 얘가 언제 갔냐니까 가을에 간 거야. 가을에. 그래가지고 이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복을 받은 거야. 그래서 이제 25년도 시험에는 추가되는 그 품목이 두 가지가 있는데 보리하고 옥수수예요. 그래서 이제 앞에 두 글자를 따면 보옥이 되는데 보의 비읍과 옥수수의 오기역을 합쳐서 그냥 복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복.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못 먹어서 키가 작은 콩냥이 장학금을 받으려고 전설의 고등학교 마양고에 가을에 갔다.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돈도 많이 벌고 시집도 가고 아들내미 딸내미 잘 키워가지고 복 받았더라. 보옥입니다. 이제 여기가 이제 25년도에 추가가 되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이 25년도에도 또 추가된 게 있어요. 근데 얘는 이제 시험의 범위가 26년도에 적용되는 품목입니다. 걔들은 또 뭐가 있느냐니까 단감, 그다음에 망감류, 그다음에 복숭아, 그다음에 가을 배추, 가을 무, 그다음에 겨가 농업 수입 안정 보장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얘는 시험의 범위가 얘는 26년입니다. 26년. 얘가 이제 예전에는 1년 예상이 한 87억 정도밖에 안 됐는데 무려 25배가 늘어서 2087억인가 예산이 확장이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좋은 게 농업 수입 안정 보장은 수확량 조사가 의무 조사예요. 포도 같은 경우는 착과수 조사는 의무 조사지만 과중 조사는 사고가 접수했을 때만 조사를 했는데 이제 포도의 과중 조사까지도 의무 조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 일거리가 많아지겠죠. 의무 조사니까. 착과수 조사가 의무 조사니까 우리가 사과배 단감 떫은 거면 무조건 조사 가듯이 얘는 사고 여부에 상관없이 무조건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26년도 것도 이미 암기 코드는 다 만들어 놨어. 그래서 이름을 이 순서를 보면은 단감만 복 받은 가벼, 단감만 복 받은 가벼, 이렇게 그죠? 그래서 뭐 이거를 외워야 될 분은 여기 없죠. 내년에 가실 분은 없으니까 이거는 뭐 외울 필요 없어요. 내년에 가야 얘를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죠? 참 우리 이 강의하기 너무 힘들어. 공인중개사 강의 같으면 법이 바뀌어도 그렇게 크게 바뀌지 않는데 물론 공법은 좀 짜증나요. 근데 얘는
허구한 날 바뀌니까 사람 환장하는 거야. 암기 코드도 매번 바꿔야 되고 짜증나 죽겠어. 그래서 일단은 농업 수입 안정 보장, 예전에 농업 수입 감소 보장의 보험 대상 목적물은 25년도 시험 범위에는 복받은 놈, 보리와 옥수수가 추가가 되었고 예상컨대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옥수수가 시험 범위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품목이다. 다른 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일단은 농업 수입 안정 보장의 보험 대상 목적물은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 그럼 첫 번째 이 보험 대상 목적물이 보험금을 받으려면 일단은 보험 기간 내 사고여야 돼요. 보험 기간. 이 보험 기간은 이 농업 수입 안정 보장이 보장하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수확의 감소. 얘는 수확의 감소와 가격의 하락. 이렇게 두 가지를 보장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보험 기간도 사실은 두 가지가 돼요. 여기에 있는 수확 감소의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계약 24시부터 해서 수확 종료 시점. 수확 종료 시점은 수확의 감소를 보장하는 기간이고 수확 감소고, 그 다음에는 수확기 가격 공시 시점이라고 있습니다. 공시 시점. 얘가 이제 가격의 하락이에요. 가격의 하락. 2-1 과목에서 우리가 배웠지만 기준 가격이든 수확기 가격이든 가격 산출하는 거 있죠. 그죠? 그럼 그 가격은 기초 통계 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품목별로 있잖아요. 그럼 그 기초 통계 기간 동안에 조사된 일별 가격을 평균해서 공시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기초 통계 기간에 공시한다는 게 아니라 기초 통계 기간 조사가 끝나고 나면 일별 평균 가격을 낸 것이 기준 가격 또는 뭐가 된다? 수확기 가격이 되고, 그 가격이 확정이 되면 농구문에서 공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의 하락은 수확기 가격 공시 시점까지가 보험 기간이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보상하는 재해죠. 보상하는 재해인데, 보상하는 재해. 얘는 종합위험입니다. 뭐라고요? 종합위험. 종합위험이니까 당연히 자연재해가 있고 조수해가 있고 화재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플러스 병충해를 보장을 합니다. 병충해. 어떤 품목에 한해서? 감자 품목에 한해서. 그리고 가격의 하락. 농업수입 안정보장에서 보상하는 재해를 모두 쓰시오 하면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감자에 한해서는 병충해, 그 다음에 가격의 하락을 보상한다. 그죠? 자, 그러면 농업수입 안정보장은 이 보험 대상 목적물이 보험기간 내 보상하는 재해로 피해율이 자기부담 비율을 초과하면 보험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보장하는 방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니까, 보장 방식에는 자, 포도 같은 경우 우리가 수확 감소 보장에서 배웠죠. 포도에서는 보장해 주는 게 수확 감소가 있었고, 또 하나가 특이하게 하나 있었잖아요.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 포도의 경우에는 수확 감소, 가격 하락, 이 두 가지를 보장을 하고, 플러스 특약으로 뭐를 보장한다?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을 하더라. 이건 특약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밭작물에서도 보면 이게 이제 그 마늘 같은 경우에는 재파종 보장했죠. 그죠? 마늘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거 외에 수확 감소, 가격 하락, 이거 외에 보장해 주는 게 뭐가 있느냐니까 재파종이 있더라. 재파종은 특약이에요, 주계약이에요?
주계약. 근데 조기 파종은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농업 수입 안정 보장에서는 조기 파종 특약은 보장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양배추가 있었어요. 양배추. 자, 양배추도 여기서는 이제 수확 감소가 기본이고 플러스 가격의 하락에다가 더불어서 얘는 재정식을 보장을 합니다. 그죠? 그다음에 전 품목 공통적으로 보장하는 게 있었어요. 전 품목이 우리가 수확 감소에서는 차를 제외하고 경작 불능을 보장을 했죠. 그래서 얘는 농업 수익 감소 보장에서도 뭐를 보장한다? 경작 불능을 보장을 한다. 그러면 지금 앞에서 이제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이라든지 재파종이라든지 재정식이라든지 경작 불능이라든지 수확 감소는 이미 다 배운 거예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뭐 어떤 차이가 있느냐니까 수확 감소와 수익 감소의 가장 큰 차이는 뭐를 보상한다는 거? 가격의 하락을 보상한다는 것이 차이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조금 개념적으로 좀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더라. 기본적으로 자, 이렇게 있다고 보면 얘가 이제 평년 수확량이에요. 평년 수확량이고 얘가 뭐다? 수확량이 될 겁니다. 그럼 반대로 평년 수확량하고 이 수확량하고 차이값 얘가 뭐예요? 수확의 감소량. 수확이 줄어든 거. 평년에 비해서 줄어든 거니까 수확의 감소량이에요. 그럼 이 농지가 수확 감소 보장에 가입을 했다면 수확 감소에 가입을 했다면 손해를 보는 거는 수확의 감소만 손해를 보겠죠. 그죠? 수확의 감소만 손해를 볼 거고. 근데 이제 얘가 이제 수입 안정 보장에 들어가게 되면 이 수확이 줄어든 것뿐만 아니라 뭐까지도 보상을 하느냐면 이게 수확을 했잖아요. 수확을 했는데 보험에 가입을 할 때는 키로당 1,000원에 가입을 했어요. 보험에 가입을 할 때 1,000원에 가입을 했다고. 이게 기준이 되는 가격이에요. 기준 가격이 1,000원인데 1. 이 1,000원보다 높아질 수도 있겠죠. 수확기 때가. 수확기 때 가격이 2,000원이 되었다. 2,000원. 인 경우도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수확기 때 가격이 절반으로 줄어서 500원으로 줄어들 수도 있겠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기준 가격이 1,000원으로 가입을 했는데 수확기 때 가격이 수확기 가격이 커버리면 이거는 가격의 하락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럼 이때는 기준 가격보다도 뭐가 큰 거예요? 수확기 가격이 클 때는 가격의 하락이 없지요. 그죠? 그러면 이 수확량으로 인해서 이익을 보는 거는 없잖아요. 손해를 보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수확량에는 그냥 기준 가격을 곱해요. 수확량에는 뭐를 곱한다고요? 기준 가격을 곱해요. 근데 이제 가격이 하락을 했어. 가격을 하락을 했다는 말은 기준 가격이 수확기 가격보다 크거나 같다. 그죠? 같다는 거는 큰 의미는 없겠지만 수확기 가격이 500원으로 줄었으니까 원래 얘가 예를 들어서 평년 수확량이 1,000kg. 평년 수확량이 1,000kg. 수확의 감소가 300kg가 발생했고 수확할 수 있는 양이 700kg였다라고 하면 원래는 얘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느냐면 평균적으로는 700kg에다가 보험 가입할 때 정한 가입 가격인 1,000원을 곱해주면 70만 원을 벌었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죠? 근데 이제 수확기 때 가격이 얼마로 떨어졌냐니까 500원으로 떨어진 거예요. 절반으로. 그럼 원래 70만 원 받을 수 있는 수확량이 지금 얼마를 받게 된 거예요? 35만 원이 받게 된 거죠. 그러면 지금 얼마만큼의 손해를 받느냐니까 이 70만 원에서 35만 원을 빼면 35만 원만큼 손해를 본 거예요. 이해되세요? 수확의 감소는 감소된 거는 기준 가격으로 한다라고 했으니까
300kg에 1,000원인 얼마예요? 그럼 30만 원 하고, 그죠? 수확이 줄어서 30만 원 손해 본 거. 가격이 하락해서 35만 원이 손해를 봤죠. 토탈 얼마 손해 본 거예요? 65만 원. 이걸 피해율로 따져 보니까 평년 수확량이 1,000kg니까 1,000kg에 1,000원을 곱하면 100만 원이에요. 그죠? 100만 원 대비 65만 원을 벌었으니까 피해를 입은 거는 얼마가 벌은 게 아니고 손해를 봤으니까 결국 65%의 피해를 입은 게 되는 거예요. 이 개념이에요. 이게 농업 수입 안정 보장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수확의 감소와 수확은 했지만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서 손해본 것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이 바로 뭐다? 수입 안정보장이다. 그러니까 보험이 너무 좋은 보험이야. 그래서 예전에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80 몇 억밖에 없으니까 이거 보험 판매 기간에는 농협 앞에 줄을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보장을 해주니까. 그래서 향후 이러한 보험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 것만 복받은 벼하고 보, 옥 얘들까지도 추가해서 이제 농업 수입 안정 보장이 확대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얼마만큼의 보험금을 보상을 해주느냐 살펴보니까 앞에 배웠던 우리가 재파종 배웠죠. 재파종은 누구만? 마늘에 한해서만. 그러면 마늘은 보험금을 얼마를 줘요? 재파종이니까. 보험 가입 금액의 35%의 표준 출연 피해율만큼을 보험금을 주고 재정식은 얼마 줘요? 20% 주죠. 20%의 얘는 면적 피해율만큼 보험금을 지급을 해요. 그러면 이제 실제 수입 안정 보장의 보험금은 농업 수입 안정 보장 보험금은 얘는 수확 감소와 똑같이 가피자입니다. 가피자. 그럼 이제 피해율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피해율. 자, 피해율이라고 하면 얘는 우리가 이제 기준 수입에서 기준 수입 마이너스 실제 수입. 얘를 기준이 되는 값이 뭐로 나눈다? 기준 수입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 암기 코드는 기실기예요. 기실기. 그 다음에 이제 기준 수입이라고 하면 우리가 수확 감소의 기준이 되는 거는 과거 5년 동안의 평균적인 값이죠. 그걸 우리가 평년 수확량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평년 수확량에다가 뭐를 곱해요? 보험에 가입할 때 정해진 기준 가격. 시험에서 이 기준 가격을 묻는 거는 2-1에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니까 꼭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거고. 기준 수입하고 이제 실제 수입. 자, 실제 수입은 얘 이름이 어떻게 되냐니까 얘는 수확량하고 보상하는 제2원인으로 줄어든 게 있다면 미보상 감수량이 되겠죠. 미보상 감수량. 이 두 개를 합쳐서 뭐로 본다? 수확량으로 봅니다. 근데 이때 이 미보상 감수량이라고 하는 것은 보상하는 제2의 원인으로 수확이 줄어든 거를 미보상 감수량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우리가 이제 농업 수익 감소 보장 같은 경우는 포도는 과중 조사가 무슨 조사다? 의무 조사예요. 수확 감소에서는 사고 접수할 때만 조사를 했지만 이 수확량 조사가 안 되면 실제 수입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포도의 경우에는 과중조사가 의무조사, 착과수조사도 의무조사, 과중조사도 의무조사. 그러니까 결국은 수확량 조사 자체가 뭐다? 의무조사예요. 근데 이제 밭작물은 과중조사라는 게 없잖아요. 수확량 전체를 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밭작물은 수확량 자체가 뭐다? 의무조사입니다. 착과수, 과중조사를 구분하지 않고 수확량 조사 자체가 의무조사인데 현재 우리 이론서에는 그 내용이 누락돼 있어요. 우리가 실무에서는 수확량 조사 자체가 바로 뭐다? 의무조사입니다. 근데 이제 수확량 조사가 의무조사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느냐면 이게 지금 줄어든 원인이 감소량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줄어든 이유는 아까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또는 병충해로 인해서 줄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의무조사여서 수확량 조사를 하러 갔더니 이 보상하는 재해가 확인이 안 된 거야. 보상하는 재해가 확인이 안 된 거야. 쉽게 이야기하면 수확 개시 전에 사고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수확 개시 전에 사고 접수가 없거나 피해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방금 제가 설명을 드린 거 수확 개시 전에 사고가 없거나 또는 피해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포도에서는 얘를 어떻게 했었어요? 포도의 수확량은 너무나도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그죠? 맥스값 하잖아요. 맥스값. 맥스하고 평년 수확량과 뭐를 착과량을 비교해서 어느 쪽? 큰 쪽에서 이후에 발생한 사고당 감수량 합계를 빼서 산출을 했어요.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면 이제 다시 기억을 하셔야 돼. 자, 포도의 경우에는 착과수 조사 이전, 착과수 조사가 의무조사잖아. 착과수 조사 이전에 사고 접수가 없었다. 또는 그 사고 접수는 있었지만 살펴보니까 보상하는 재해가 아니야. 피해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평년 수확량하고 착과량하고 비교를 해서 어느 것으로 한다? 큰 값으로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세요. 수확 개시 전에 착과수 조사 이전에 사고 접수가 없으면 여기에 만약에 평년 사고 접수는 없었지만 평년 수확량보다 수확량이 적을 수도 있겠죠. 농사를 잘못 지었거나 해서. 그러면 이 줄어든 양은 보상을 한다 안 한다? 착과수 조사 이전에 사고가 없었어요. 근데 조사를 하러 갔더니 해거리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농부가 통상적인 영농활동을 게을리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수확량이 줄어들 수도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평년 수확량 대비 수확량이 줄어들면 우리는 이거를 수확의 감소량으로 보는데 이 줄어든 이유가 보상하는 재해하고는 상관없이 줄었다는 거야. 그죠? 그러면 이 줄어든 양은 뭐가 된다고? 미보상 비율 조사를 할 필요도 없이 줄어든 양은 무조건 뭐로 한다? 미보상 감수량으로 해서 보상하지 않는 감수량으로 해서 이 부분이 감소량이 아니라 미보상 감수량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보상하지 않는 감수량이니까 얘는 감소량이 아니고 수확량이 되겠죠. 그죠? 그럼 얘와 얘를 합쳐서 수확량으로 본다는 거잖아. 그죠? 따라서 평년 수확량이 뭐가 되는 거예요? 수확량이 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착과수 조사 이전 사고 접수가 없거나 피해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 줄어든 양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줄어든 양을 뭐로 하겠다는 거야? 수확량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줄어든 양 전체를 뭐로 한다? 미보상 감수량으로 한다. 평년 수확량 마이너스 수확량 한 값을 우리는 뭐로 보겠다는 거예요? 미보상 감수량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이 표현을 포도에서는 수익 감소든 수확 감소든 이렇게 표현을 해요. 포도 품목에서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런데 밭작물은 이 표현이 없어요. 밭작물은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느냐니까 평년 수확량보다 수확량이 감소하였으나 감소한 수확량이 보상하는 재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줄어든 이 부분을 전부 다 뭐로 하겠다? 미보상 감수량으로 하겠다라는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포도의 평년 수확량과 착과량을 비교해서 큰 쪽으로 한다는 말이나 평년 수확량 대비 수확량이 줄어든 부분을 모두 미보상 감수량으로 한다는 말이나 똑같다라는 표현입니다. 그거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그렇지 돼 있는데 포도에는 이렇게 표현이 돼 있고 나머지 밭작물에는 줄어든 양은 전부 다 미보상 감수량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다른 근가 오해할 수 있는데 결국은 뭐다? 같은 의미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나눠준 프린트물 있죠? 오늘 지난주에 나눠준 거에서 제가 좀 보충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 나눠준 거는 폐쇄 버려서도 되고 아니면은 뭐 보셔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요 오늘 그 나눠드린 농업수익 감소 보장 프린트물 저 뒤쪽에 보면 9페이지를 볼까요? 9페이지. 오늘 거 없으면 저기 가지고 오세요. 데스크 위에 있습니다. 9페이지 찾으셨나요? 자, 제일 상단의 표에 보시면 구분란의 두 번째 착과수 조사 이전 사고가 없거나 피해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의 수확량은 수확감소 포복자 만도 맥스 평하고 착하고 비교해서 큰 거에다가 사고당 감수량으로 할 것. 이게 이론서 335페이지에 있는 거고 이게 335 맞나? 그 다음에 수입 안정 보장에 보시면 평년 똑같이 수입 안정 보장은 360페이지에 이 내용이 있어요. 360페이지. 360페이지가 어디냐면 별표예요. 별표. 별표에 있고 본문에는 없어. 수입 안정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지금 보면은 이론서가 335페이지가 아니고 수학 감소 같은 경우 335 맞겠네. 335와 360은 전부 다 별표입니다. 별표. 그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본문에는 이 식이 없어요. 본문에는 이 식 자체가 없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두 번째 표를 봅니다. 두 번째 표. 두 번째 표가 아니고 제일 마지막 표. 제일 밑에 있는 표. 자, 거기 보면 구분해가지고 미보상 감수량은 원래 어떻게 계산을 해요?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을 빼고 미보상 비율을 곱해서 산출을 하는데 수확감소 밭작물에서는 지금과 같은 규정이 없는데 수입 안정 보장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평년 수확량보다 수확량이 감소하였으나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감소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감소한 수량을 모두 뭐로 한다? 미보상 감수량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몇 페이지에 있느냐면 261페이지에 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이 포도 수입 안정에는 이 표현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포도는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밭작물은 어떻게 본다고? 줄어든 양 전체를 뭐로 한다? 미보상 감수량으로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체크를 해봐야 될 게 두 번째 표 봅니다. 두 번째 표. 9페이지에 위에서 두 번째 표. 자, 농업 수입 안정 보장해가지고 모든 품목, 전 포도까지 포함해서 전 품목 실제 수입을 산출을 할 때 수확량 조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수확량을 어떻게 산정을 할 거냐. 자, 원래는 수확량 조사가 수입 안정 보장은 전 품목 의무조사지요. 의무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수확량 조사를 하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어떤 경우냐면은 여러분들이 실수를 할 때는 언제 실수를 많이 해요? 처음 할 때 실수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 보험에 가입을 할 때 처음 가입하신 분이에요. 보험에 처음 가입을 하다 보니까 수확량 조사가 의무조사인지도 모르고 이미 수확을 해놓고 하는 경우 있고 아예 필요 없는 것들 아예 산지 폐기를 해버리는 경우에도 실무에서는 종종 발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첫째 수확량 조사를 하지 않았을 때는 해당 수확량을 뭐로 한다? 평년 수확량으로 대체합니다. 근데 이 수확량 조사를 하지 못한 원인이 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 지급하지 않는다, 지급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차이점 알겠죠? 일반적으로는 뭐로 대체한다? 평년 수확량으로 대체하되 고의 중과실로 인했을 때는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겠다. 이 내용이 몇 페이지에 있느냐면 249페이지, 밭작물은 261페이지에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농업 수익 감소 보장에 있어서 수확량을 산출하는 방법 중에서 이제 주의해야 될 부분은 설명을 다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수익 감소 보장에서는 제일 먼저 문제를 풀 때 수확량을 먼저 구해야 돼요. 수입 안정 보장에서는 뭘 구해야 된다? 수확량. 수확량을 구할 때는 우리가 각 품목별로 수확량 구하는 거 우리가 배웠죠. 그죠? 그대로 구하면 되고, 수확량이 구해지고 나면 미보상 감수량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실제 수입을 산정을 해서 기준 가격에서 실제 수입을 빼고 그걸 기준 가격으로 나누어서 산출하면 된다. 이게 기본이에요. 됐죠? 자, 근데 아까 제가 서두에 시험에 나올 확률이 어떤 놈이 높다라고 했어요. 옥수수. 옥수수는 이 농업 수익 감소 보장에 보험금을 산정하는 방법이 약간 틀립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 약관에 나와 있는 것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피해율 하게 되면 조금 전에 수익 감소 보장에 있어서 피해율이라고 하면 기실기라고 했잖아요. 그죠? 옥수수도 당연히 기실기예요. 기준 수입에서 실제 수입을 빼고 그거를 뭐로 나눈다? 기준 수입으로 나누어서 산출한다. 옥수수에서의 기준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옥수수의 기준 수입은 평년 수확량에다가 뭐를 곱한다? 기준 가격을 곱한다. 첫 번째, 일단은 그렇다면 옥수수의 평년 수확량을 그럼 어떻게 구할 거냐? 옥수수의 평년 수확량을 어떻게 구할 거냐? 이 부분이 조금 논란이 있겠죠. 왜? 옥수수는 평년 수확량이 있어요, 없어요? 평년 수확량이 없기 때문에 표준 수확량의 80에서 130% 사이에서 10% 단위로 계약자가 보험에 가입을 해서 보험 가입 가격을 정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예전에는 옥수수도 평년 수확량이 있었어요. 옥수수도. 근데 지금은 평년 수확량이 없어졌으니까, 그렇다면 옥수수의 평년 수확량이 부활한다는 건가? 이거는 나중에 이제 기본서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옥수수는 시험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옥수수는 평년 수확량이 없으니까. 그럼 옥수수가 농업 수입 안정 보장으로 들어오면서 이게 이제 수확 감소 보장에서는 수확량 조사를 할 필요가 없었지요. 근데 수입 안정 보장은 수확량 조사 자체가 의무 조사이니까 수확량을 해야 돼. 그럼 수확량을 산출할 수 있다는 말은 평년 수확량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옥수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어떻게 구했느냐 하면, 옥수수는 우리가 이제 피해 수확량을 구했잖아요. 그죠? 그럼 옥수수에서 표본 구간에서 옥수수를 산출을 할 때는 창립장의 길이에 따라서 뭐로 구분해요? 상, 중, 하로 구분을 했잖아. 그죠? 자, 상하게 되면 얘는 정상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중하게 되면 얘는 50% 피해를 입은 거고, 하하게 되면 얘는 100% 피해를 입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수확 감소 보장에서의 옥수수는 피해 수확량을 구했기 때문에 감소량을 구했으니까 중하만 체크를 했죠. 그죠? 하는 100% 피해니까 하 옥수수의 개수 곱하기 1 플러스 중 옥수수의 개수 곱하기 0.5 했잖아. 그죠? 그럼 반대로 수확량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상하고 중, 얘 두 개를 구해서 수확량으로 산출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단위 면적당 피해 수확량이 아니라 단위 면적당 수확량으로 해서 얘는 상 옥수수의 개수 플러스 중 옥수수의 개수 곱하기 0.5 가로 닫고 표준 중량 미군 백인 키는 180, 대학 교수님 160, 미군 흑인 키는 190. 착착 나온다 막. 내일 모레 시험인 것 같은데. 이래 돼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다 시기지수와 밀도지수를 곱해서 분자값을 구하고, 분모값에는 5주 이상의 일항 길이 곱하기 일항 폭 곱하기 구간수를 해서 단위 면적당 수확량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피해 수확량으로 구했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수확량을 구했었다고. 그래서 만약에 평년 수확량이 부활이 된다고 하면 기본적인 평년 수확량하고 산출식은 똑같을 것이며 수확량은 이렇게 산출할 거로 추정됩니다. 이제 나중에 이론서가 3월 10일경에 나올 건데 그때 나왔을 때 옥수수의 평년 수확량이 부활했는지 확인해 볼 것. 옥수수의 평년 수확량이 부활이 된과 동시에 얘는 거의 99.9% 시험에 나올 확률이 아주 높아지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그렇다 치고 이제 기존 수입은 평년 수확량이 있다 치고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 수입에서 이제 두 번째가 뭐냐니까 실제 수입이에요. 실제 수입. 자, 실제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내가 돈을 얼마나 수입이 발생했는가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아까 그림을 잠깐 참조를 해야 될 게 얘가 이제 옥수수이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감소량이 아니고 얘 이름이 뭐로 바뀌어요? 피해 수확량. 그럼 이 피해 수확량에는 얼마를 곱해야 되느냐니까 여기는 뭐를 곱한다 그랬어요? 이거는 수확의 감소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준 가격을 곱하겠죠. 그죠? 그럼 여기에 있는 수확량이라고 하는 것은 옥수수에서는 수확량이 없으니까 거꾸로 구해야 돼. 어떻게 구하면 돼요? 이 수확량을 구하려면 평년 수확량에서 뭐를 빼면 돼? 피해 수확량을 빼면 그게 뭐가 돼요? 수확량이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얘는 평년 수확량에서 뭐를 빼면 피해 수확량을 빼면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수확량이 되겠죠. 이 수확량에는 얼마를 곱해야 되냐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실제 수입에서는 두 가지 중에서 작은 값으로 했죠. 그죠? 근데 얘는 손해액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얼마만큼 손해를 받는가를 찾아야 돼요. 얼마만큼 손해를 받는가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얘는 손해 본 금액은 기존 이 수확기 가격이 떨어진 거잖아요. 그럼 기존 가격에서 뭐를 빼주면 수확기 가격을 빼주면 이 가격이 손해 입은 가격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 수확량에 대한 손해 본 가격 차이값이 곱해지니까 결국 얘가 뭐가 된다? 손해액이 되는 겁니다. 뭐가 된다고요? 손해액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옥수수는 실제 수입을 구할 때 손해액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케이? 그럼 이 손해액을 구할 때는 어떻게 산정을 하느냐 하니까 여기 실제 수입은 그러면 실제로 내가 수입을 받는 거는 기존 수입에서 뭐를 빼주면 손해액을 빼주면 실제 수입이 되겠죠. 그러면 이 손해액을 어떻게 구할 거냐? 방금 손해액을 구할 때는 두 가지로 찾아야 돼요. 얘가 손해를 본다는 것은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수확기 가격이 뭐보다 클 때 거꾸로 됐네요. 기준 가격이 수확기 가격보다 클 때. 그럼 이 말은 가격의 하락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수확기 가격이 작잖아요. 그럼 얘는 가격의 하락이 있다라는 겁니다. 맞나요? 그럼 두 번째는 기존 가격보다도 수확기 가격이 크거나 같은 경우. 그럼 손해가 있어요, 없어요? 이때는 가격의 하락이 없지요. 가격의 하락이 없는 거잖아. 밑에는 가격의 하락이 없으니까 손해액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똑같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기존 가격이 수확기 가격보다 클 때, 즉 가격의 하락이 있을 때는 얼마만큼의 손해를 보느냐니까 얘는 아까 그림에서 봤다시피 피해 수확량. 여기다가 기준 가격을 곱하면 되겠죠. 이때의 피해 수확량은 어떻게 구해요?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을 뺀 값으로 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가격의 하락이 있죠.
가격의 하락은 얼마만큼 손해를 보는 거예요? 가격의 하락은 이게 수확량을 구해야 되니까 얘는 수확량에서 저기 뭐야? 저기 평년 수확량에서 피해 수확량을 뺀 거 수확량에다가 곱하기 기준 가격이 크니까 기준 가격 마이너스 수확기 가격을 뺀 값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럼 얘는 가격의 하락이 없고 얘는 수확만 줄어든 거잖아요. 수확만 줄었으니까 얘는 피해 수확량에다가 기준 가격을 곱해서 손해액을 산출한다는 거예요. 손해액 차이점 아시겠습니까? 이 경우에는 가격의 하락은 없지만 수확의 감소가 있는 경우고 이때는 수확의 감소뿐만 아니라 가격의 하락도 있는 경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 내용을 9월 달에 설명을 했으니 이해가 좀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때 공부한 게 있으니까 이게 한 방에 이해가 되지. 그때 설명 안 했으면 이거 지금 환장하는 거야. 환장하는 거야. 본래 시험에 나올 거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9, 10월 달에 막 안에 있는 책 안에 있는 걸 순서대로 읽어줘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요 개념을 확실하게 익히셔야 됩니다. 이게 옥수수예요. 옥수수는 다른 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겠죠. 이 공식을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 정리된 내용을 학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번 살펴봅시다. 일반적으로 피해율이라고 하면 얘는 기준 수입이에요. 기준 수입이면 평년 수확량에다가 기준 가격을 곱하고 수확량 플러스 미보상 감수량에다가 큰 거 작은 거 이게 기준 가격하고 수확기 가격 이렇게 되겠죠. 얘를 다시 뭐로 나누어요? 평년 수확량에다가 곱하기 뭐로? 기준 가격으로 곱해서 나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준 가격이 작다. 기준 가격이 작다라는 말은 모든 것이 기준 가격으로 통일이 될 거 아니에요. 가격의 하락이 없으니까. 그죠? 다시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기준 가격이 컸다라고 하면 가격 하락이 있는 거죠. 기준 가격이 작다라고 하면 수확기 가격이 큰 거니까 가격의 하락이 없는 거죠. 그럼 기준 가격이 작다라고 했으니까 이 두 개 중에서 얘가 기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지금 보면은 평에도 기가 곱해지고 수확량에도 기가 곱해지고 평에도 기가 곱해졌으니까 전부 뭐가 돼요? 약분이 돼서 결국 얘는 평수 미평이 되죠. 가격의 하락이 없으면 뭐만 보상하게 되는 거예요? 수확의 감소만 보상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두 가지를 다 보상하는 거 아니에요. 기준 가격이 작을 때는 평년 수확량 일반적인 수확 감소의 피해율과 똑같아진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다만 그 계산의 방법은 계산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준 가격이 작다고 해서 그냥 평수 미평으로 계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과정을 적어야 되기 때문에 기준 가격이 작다 하더라도 그 계산 과정은 우리가 농업수입 안정보장의 기준에 따라서 계산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포도의 경우에는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이라는 특약이 있죠. 자,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의 특약은 보험금은 보험 가입 금액의 피해율의 10%라고 했잖아요. 가피 10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때의 피해율은 농업 수입 안정 보장이든 수확 감소 보장이든 얘 이름이 수확량 감소잖아요. 그죠? 수입 감소가 아니잖아요. 수확량 감소이기 때문에 이때의 피해율은 1. 수확 감소든 2. 수입 감소든 똑같다. 이때의 피해율은 뭐다? 기실기가 아니에요. 평, 수, 미, 평이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에서는 얘가 농업 수익 감소라고 하더라도 이때의 피해율은
기실기가 아니고 뭐로 한다? 평수미평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정리됐습니까? 이거를 갖다가 수확량 조사 방법까지 다 설명하면 이미 했던 거를 또 해서 좋기는 하겠지만 오늘 하루 종일 수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앞에 배운 거는 수확량 조사하는 방법은 이미 배웠다고 보고 농업 수익 감소 보장의 핵심이 되는 것만 제가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앞으로 공부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걸 갖다가 다시 처음부터 할 필요는 없고 수익 감소에 특화된 부분만 알아내면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오늘 새로 나눠드린 유인물 잠깐 보겠습니다. 1페이지 보겠습니다. 1페이지. 자, 이게 몇 회 기출이에요? 3회 기출이네요. 3회 기출에 이제 포도가 나왔는데 수입 안정보장 보험금. 아래의 조건에 농업 수입 안정보장 포도 품목의 피해율 및 농업 수입 안정보장의 보험금을 산출하세요. 피해율하고 보험금을 산출하는데 지금 보니까 평년 수확량 조건 주어졌지요. 그 다음에 조사된 수확량이 얼마예요? 500kg. 미보상 감수량이 100kg니까 수확량으로 인정하는 건 전부 다 600kg다. 그죠? 농지별 기준 가격이 얼마예요? 기준 가격이 4,000원, 수확기 가격은 3,000원, 보험 가입 금액은 얼마? 400만 원. 그러니까 평년 수확량의 100%로 가입을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기 부담 비율이 몇 프로다? 20%다. 자, 그러면 피해율을 구하기 위해서는 기준 수입과 실제 수입을 구해야 되잖아요. 자, 기준 수입은 눈에 보이겠네요. 얼마예요? 평년 수확량 1000kg에다가 기준 가격 얼마예요? 4,000원을 곱하니까 보험 가입 금액과 동일한 400만 원이 기준 수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실제 수입을 구하려면 수확량을 구해야 되잖아. 근데 조사 수확량이 500kg고 미보상 감수량이 100kg니까 500kg 플러스 100kg, 600kg에 3,000원을 곱해야 되겠죠. 작은 거로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6, 38 얼마예요? 180만 원이 실제 수입이 되는 겁니다. 얘를 400만 원으로 나누면 되잖아. 400만 원에서 180만 원을 뺐으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220만 원 나누기 400만 원 해보면 몇 퍼센트 나와요? 55%가 피해율이 된 거고 보험금은 가피자이므로 400만 원 곱하기 55%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이 몇 프로예요? 20%. 자, 수입 안정 보장은 최소 자기 부담 비율이 무조건 몇 프로다? 무조건 몇 프로다? 20%. 얘는 10% 항목이 없어요. 수입 안정 보장은 전부 최소 자기 부담 비율이 몇 프로다? 20%다. 그래서 물음 1과 물음 2는 간단하게 해결이 되었고 뒤로 넘겨서. 자, 2회 기출. 콩 나왔어요. 콩. 주로 시험에 나오는 게 포도 아니면 콩 아니면 마늘이 나옵니다. 수입 안정 보장에서. 자, 그럼 다음의 계약사항과 보상하는 손해에 따라 조사 내용에 관하여 수확량을 구하고 기준 수입을 구하고 실제 수입을 구하고 피해율을 구하고 수입 안정 보험금을 구하라. 5가지를 다 구하라고 했어요. 피해율은 퍼센테이지 단위로 소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둘째 자리까지 다음 예시와 같이 구할 것. 계약상을 보니까 농업 수입 안정 보장 콩이고요. 보험 가입 금액이 900만 원, 가입 면적이 10,000제곱미터, 평년 수확량이 2,470, 자기 부담 비율이 20%, 기준 가격이 3,900원. 조사 내용을 보니까 수확량 조사를 했고요. 조사 방식은 표본 조사를 했고 실제 경작 면적이 10,000제곱미터, 고사 면적이 1,000제곱미터, 타작물이 0, 기수확이 2,000이 있네요. 표본 구간 수확량 합계가 얼마? 1.2kg고 표본 구간 면적 합계는 12제곱미터. 미보상 감수량은 비율이 주어진 게 아니라 아예 계산된 값을 제시를 했습니다. 수확기 가격이 4,200원. 기준 가격보다도 수확기 가격이 컸지요. 따라서 얘는 가격의 하락은 없네요. 그죠? 그래서 얘는 수확의 감소만 보상이 됩니다. 그럼 일단 수확량을 구해야 됩니다. 여기 볼까요? 수확량을 구할 거예요. 수확량. 지난 시간에 콩의 수확량은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요? 조사 대상 면적에다가
곱하기 단위 면적당 수확량.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고 플러스 기타 미 면적에다가 단위 면적당 평년 수확량으로 구한다라고 했어요. 이 공식은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구해야 될 게 뭐부터 구해야 됩니까? 여기서 조사 대상 면적 구해야 되겠죠? 조사 대상 면적은 실제 경작 면적에서 고기가 타면 미체율을 빼야 되잖아요. 실제 경작 면적이 얼마예요? 10,000kg, 만 제곱미터. 자, 거기에서 이제 빼야 될 게 뭐가 있느냐니까 고사 면적이 있고 기수학 면적이 있네요. 그죠? 고사 면적이 1000, 기수학 면적이 2000. 그래서 얘는 7000 제곱미터가 조사 대상 면적입니다. 그죠? 그다음 두 번째 단위 면적당 수확량인데 단위 면적당 수확량. 단위 면적당 수확량은 표본 구간 수확량 합계를 표본 구간 면적 합계로 나누면 되죠. 여기서는 표본 구간 수확량 합계가 조건으로 주어졌어요. 그죠? 얼마로? 1.1kg로 1.2? 1.2kg로 주어졌고 표본 구간의 면적 합계는 10제곱미터로 주어졌어. 12. 한 장 안에 지우고 자, 1.2를 12로 나누니까 0.12가 나오겠죠. 0.12. 0.1. 까불다가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0.1 kg per 제곱미터가 될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설명은 안 돼 있지만 만약에 시험에서 어렵게 나온다고 하면 여기에 있는 이 1.2를 구하는 조건을 줄 수도 있겠죠. 그죠? 이때는 콩종실의 무게에다가 뭐를 곱해야 돼요? 함수율을 곱해서 산출을 하면 되겠죠. 이때 함수율은 분자값에는 1- 조사함수율 나누기 0.86으로 1- 기준함수율을 하면 0.86이 나오니까 이렇게 계산을 했단 말이죠. 그죠? 자, 얘는 이제 주어진 값이니까 그대로 계산을 하면 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뭐 구해야 돼요? 기타미. 기타미 면적에서는 여기 고사 면적은 있어요. 고사 면적이 1000 있고 기수학이 2000이 있네요. 2000. 그 다음 네 번째 단위 면적당 평년 수확량. 단위 면적당 평년 수확량은 평년 수확량이 몇 킬로예요? 2470을 실제 경작 면적 10,000 제곱미터로 나누면 이거 얼마 나와? 0.247kg per 제곱미터가 나오겠네요. 그죠? 위에 있는 식을 이렇게 나누어서 적었지요. 이거를 한 줄 쓰기 해도 상관은 없겠지요. 그죠? 왜? 무게에 대한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반올림 조건이 없으니까 그냥 얘를 한 방에 적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럼 여기를 보면은 조사 대상 면적이 얼마예요? 7000.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0.1. 기타가 2000. 단위 면적당 평년 수확량이 0.247. 해서 계산을 했더니 수확량이 얼마 나왔냐니까 1194kg가 나왔다는 거예요. 됐죠? 미보상 감수량은 지금 조건에서 주어졌습니다. 얼마라고? 200kg로 주어졌으니까 이제 실제 수입과 기준 수입을 구할 수 있겠죠? 자, 기준 수입은 평년 수확량이 얼마인데요? 2470 곱하기 기준 가격이 3900. 이렇게 하면 기준 수입은 963만 3,000원이 기준 수입이고 실제 수입은 조사된 수확량이 1194 플러스 미보상 감수량이 200kg 곱하기 작은 거 뭐하고 비교해야 돼? 기준 가격 3,900원하고 4,200원하고 비교를 해서 작은 거. 그럼 했더니 실제 수입이 얼마 나왔냐니까 543만 6천원이 나왔다는 6,600원. 543만 6,600원.
그러면 기존 수입 나왔고 실제 수입 나왔으니까 피해율 구할 수 있죠. 피해율은 963만 3천 원 마이너스 543만 6,600원 나누기 963만 3천 원 하니까 피해율은 43.56%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가피자가 되니까 보험금 최종적으로 212만 400원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의 핵심에서는 일단은 수확량을 구하는 게 핵심이죠. 수확량 구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기실기라는 피해율이 집어넣어서 최종적인 피해를 구하고 그 피해를 이용해서 가피자에 넣어서 보험금을 구한다. 이게 기본 스토리입니다. 자, 뒤로 넘겨서 3페이지 봅니다. 3페이지. 3페이지 보시면 이제 사회 기출 문제 해가지고 마늘이 나왔어요. 마늘. 농업 수입 안정 보장 마늘 품목에 대하여 한 해와 조해 피해가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수확량 조사를 하였다. 계약사항과 조사 내용을 토대로 하여 표본 구간 단위 면적당 수확량을 구하고 수확량 구하고 실제 수익 구하고 피해율 구하고 보험 가입 금액 구하고 농업 수입 안정 보험금 전부 다 구하네요. 각각 계산 과정과 값을 구하고 단 품종에 따른 환산계수는 미적용하라고 했어요. 환산계수가 뭐 하는 거예요? 환산계수가 마늘은 저장을 할 때 저장되었을 때의 무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면 실질적으로 이 수요 시점을 기준으로 해요. 수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난지형하고 한지형하고 비교를 해서 난지형이 크다 그랬죠. 0.72. 한지형은 0.7. 이거를 무시하라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비대추정 지수도 환산계수, 품종에 따른 환산계수는 무시하고 4회 때는 비대추정 지수도 적용할 필요가 없었던 게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비대추정 지수는 우리 이론서에 없었어요. 그래서 환산계수와 비대추정 지수를 제외하면 마늘의 표본 구간 수확량을 구할 때는 조사 방법이 첫째, 언제 얘를 조사를 해요? 조사 적기가 비대가 종료된 시점이고 잎과 줄기가 2분의 1에서 3분의 2 황변하여 말랐을 때 또는 해당 지역의 통상적인 수확기가 도래했을 때 마늘의 수확 적기로 보죠. 그럼 수확 적기에 가서 이제 수확량을 조사할 겁니다. 조사 대상 주수를 기준으로 표본 구간 수를 산정하고 표본 구간을 산정해서 표본 구간 내 작물을 수확을 하는데 무조건 수확하는 것이 아니라 종구 몇 센치, 마늘은 3cm 윗부분, 양파는 5cm 윗부분을 절단을 해서 정상 마늘하고 최대 지름 미만 마늘을 구분합니다. 최대 지름 미만 마늘은 다시 80% 피해와 100% 피해 무게로 구분한다라고 했죠. 그럼 표본 구간의 마늘의 경우 표본 구간의 수확량은 정상 마늘 플러스 80% 피해 마늘의 수확량을 구하는 거니까 얘는 0.2를 곱해서 1차적인 수확량. 여기에다가 1 플러스 누적 비대 추정 지수를 곱해주고 여기다가 환산계수를 곱해서 산출을 합니다. 얘를 단위 면적당 수확량을 구하려고 하면 표본 구간의 면적이니까 얘는 1항의 길이, 이때는 몇 주 이상? 기본이니까 5주 이상의 1항 길이에다가 1항 폭을 곱하고 여기다가 구간수를 곱하면 돼요. 그죠? 그럼 여기서는 지금 얘 필요 없다라고 했잖아. 얘는 원래 없는 거고 얘는 적용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죠? 맞나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표본 구간의 면적을 구할 때 시험 문제에서 구간수를 주는 경우가 있고 구간수를 주고 표본 구간의 면적을 직접적으로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표본 구간의 면적에다가 구간수를 곱하라는 건가? 이렇게 혼돈할 수 있는데 1항 길이와 1항 폭이 주면 구간수하고 곱하는 게 맞아요. 오케이?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 출제자의 의도를 보면 얘를 주고 얘를 주면 표본 구간 하나의 면적을 구해서 구간수를 곱하라는 것이고
구간 수만 주고 이 일항 길이와 일항 폭을 주지 않고 그냥 표본 구간의 면적을 주면 그거는 표본 구간의 면적 합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오케이? 얘들을 주느냐 안 주느냐에 따라서 하나의 구간인지 구간별 합계인지를 판단을 하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늘의 경우 수확량을 산정을 할 때 이 표본 구간의 단위 면적당 수확량을 구하는 방법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수익 감소하고 수확 감소하고.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니까 수확 감소는 표본 구간의 수확량이 이거 세 가지가 다 곱해진 거야. 이 표본 구간의 수확량 합계가 얘 세 가지가 다 곱해진 거라고. 그래서 마늘은 분자값에 뭐가 들어가느냐니까 표본 구간 수확량 합계라고 주어져요. 합계. 마늘은. 근데 이게 마늘의 수확 감소는 근데 마늘의 수익 감소는 표본 구간 수확량에다가 여기다가 환산계 수를 곱해야 얘하고 같아요. 짜증나지요? 그죠? 똑같은 건데 왜 이렇게 했을까? 나도 이유를 모르겠어.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이게 아마 내가 생각하기에는 환산계수의 적용 시점이 수익 감소와 수확 감소가 달라서 아마 이거를 집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이거나 구분할 필요가 있겠냐는 거지. 근데 현재 별표에서는 그렇게 구분이 돼 있으니까 참고만 하세요. 시험에 나오기는 부적합하니까. 자, 그럼 일단은 얘를 구하는 방법을 알았잖아요. 자, 그럼 문제로 접목을 해봅니다. 자, 계약상은 품종이 남도종이네요. 남도종. 그 다음에 평년 수확량이 10,000kg이고 가입 면적이 3,300제곱미터, 가입 수확량이 10,000kg, 자기 부담 비율이 20%, 기준 가격이 3,000원. 자, 조사 내용을 보니까 실제 경작 면적이 얼마예요? 3,300. 그러니까 가입 면적과 실제 경작 면적이 동일하고 고사 면적이 300, 타작물이 500, 표본 구간이 7구간 주었죠. 그리고 일항 길이와 일항 폭을 주지 않았지요. 여기 보면 표본 구간의 면적, 원래 시험에는 표본 구간의 면적 이렇게만 나와 있었어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혼돈하지 말라고 그냥 아래다가 총 면적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럼 여기가 얼마라고? 10.5. 그다음 표본 구간 수확량 합계. 여기 보면 표본 구간 수확량, 이게 농업 수입 안정 보장에서는 표본 구간 수확량 합계가 아니고 표본 구간 수확량으로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제가 그냥 합계라고 표현을 해 놓은 거예요. 원래 시험에서는 표본 구간 수확량으로 나왔어요. 오케이? 자, 그다음에 여기 몇 킬로? 30kg. 미보상 비율이 20%. 수확기 가격은 2,500원입니다. 맞나요? 자, 그럼 이걸 계산을 할 때 이제 실제 여기서 구해야 되는 게 첫 번째 표본 구간 단위 면적당 수확량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표본 구간의 수확량 합계 30kg를 표본 구간 면적 합계인 10.5로 나누면 얘가 표본 구간 단위 면적당 수확량으로 나오겠죠. 계산을 했더니 2.857이 나옵니다. 얼마라고요? 2.857. 근데 이제 주어진 조건에 단 품종에 따른 환산 계수는 미적용하고 소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둘째 자리까지 다음 예시와 같이 구하라고 했으니까 모든 무게는 소수 둘째 자리까지 반올림해서 표현을 하라고 했으니까 0.857이 2.857이 2.86이 된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거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오버되겠네.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